안민석 의원이요.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독일 현장 조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 앞서서 미리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 안민석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독일에서 어제 밤에 귀국하셨어요? 어제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그러죠. 아니, 뭘 확인하러 독일까지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두 건의 그 독일 교포의 제보가 각각 달리 있었는데요. 첫째는 예. 그 정유라 소재지를 알고 있다는 제보였고요. 둘째는 최순실 독일 재산 관련한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보는 청문회에 꼭 필요한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지난 주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먼저 독일의 재산과 관련된 제보. 이거는 최순실의 자금 세탁 의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한국인 3명이 이제 조사 대상인데요. 이번에 제가 독일 가서 확인을 한 거는 예. 92년에 최순실, 정윤회, 유천호라는 사람 세 사람의 명의로 독일에서 회사가 설립됩니다. 아하. 유벨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이후에 한 10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올해까지 만들어집니다. 10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비덱이라는 회사 통해서 자금 세탁했다. 이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한 10개가 더 있어요? 예. 비덱하고 WK 말고도 예. 더 많은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파산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소위 말해서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 규모는 약 수천억 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천억 대요? 네. 최순실은 이제 92년부터 독일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돈 세탁을 하는데요. 예. 재밌는 것은 2006년, 2007년 그때가 이제 대선 직전이죠. 예. 그리고 12년 이때도 대선 직전에요. 그렇죠. 독일의 이 페이퍼 회사로부터 큰 규모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큰 규모의 돈이?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아하. 자,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이제 독일 검찰과 공조해서 예.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특히 저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상납한 방식은 저는 독일로 보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액수가 지금 알려진 35억, 예. 비덱에 보냈던 35억, 이거에 한 저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고 보거든요. 훨씬 더 많은 액수일 거다. 네.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90년대부터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자금 세탁을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 규모가 수천억 대에 이르는. 왜 90년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태민 씨가 당시 살아있을 때인데요. 예. 최태민은 92년 요 시점은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던 시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한 추적과 또 몰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하고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에 92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한 시기하고 이제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문민정부의 탄생과 함께 돈 빼돌리기를 시작했을 거다.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영애한테 준 6억 원이 아마 최 씨 일가의 종잣돈이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6억 말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정축제로 모아둔 상당량의 재산이 비밀리에 최 씨 일가로 넘어갔을 가능성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 중앙정보부가 계산한 재산이 70억이거든요. 이게 요즘 계산하면 5천억 되는 규모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돈들을 국내에 재워둬 있다가 92년부터 당시에 최태민이의 지시로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굳이 꼭 독일만 이렇게 했느냐. 그 현재 좀 내용을 아는 어느 분에 의하면은 벨기에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벨기에도 아무튼 있다. 이 최 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또다시 10년, 20년 아니면 50년 후에 이러한 또 국가적인 엄청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들은 재산이 있는 한은 부활하고 재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전혀 의지가 없어요. 지금 특검도 수사 대상에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 재산은 지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최태민과 관련된 부분은 들여다보겠다고는 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불법 재산, 해외 불법 재산
이게 지금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최순실이 독일을 포함해서 외국으로 불법 유출한 돈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독일 검찰은 이미 한국 검찰에 한국에서 협력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들 자료들 제공해주고 같이 공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한국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 씨 일가가 이렇게 부정하게 모아둔 돈이 수천억대에 이른다면 이걸 몰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잠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로는 국민들이 이거 용납할 수 없거든요. 제 말이요.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또 잘 살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지금 현재 검찰은 사실은 우병우 검찰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특검에서 반드시 최순실의 해외 도피 재산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열리는 청문회 청문위원 안민석 의원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큰 제보였고 또 한 가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도대체 정유라가 어디 있느냐. 정유라 증인으로 좀 나와야 될 텐데 할 얘기 많을 텐데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는. 발견하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어젯밤 기사까지도 못 찾으셨다는 기사를 그냥 돌아오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어디 있던가요? 그걸 밝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소재지를 밝히는 순간 또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될 테니까는요. 저희들이 이 작업은 전 세계 동포들하고 유학생들하고 작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텍사스 사막에 숨어있는 간호장교 조대희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러셨어요. 전 세계 우리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재지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함께 이 일을 도와주는 교포들하고 유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집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군요. 근데 제가 이걸 검찰이 하루속히 정유라를 피해자 신분으로 만들어야지 체포를 가능한 것이죠. 그게 가능하죠. 참고인은 지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참고인이 증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검찰 특검에서는 박영수 특검께서는 정유라는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범죄자 아닙니까? 하나는 이대 부정 입시의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당사자가 있어야지 수사를 할 것이고. 물론이죠. 둘째는 정유라가 독일에서 집을 산 30억 그것이 이 상속세를 제대로 냈을까요? 외환관리법 위반되지 않을까요? 충분하게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유라를 범죄 피해자로 만들면은 체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은 소재 파악한 것을 내일이라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유라의 집 앞에 그 교포들이 우리 유학생들이 이른바 뻗치기 계속 지금 잠복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분들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 분들이신데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게 참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특검에서 빨리 그 피해자 신분을 정유라를 만들어서 지금 소재가 파악된 정유라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박근혜 최순실에게는 정유라가 영린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버티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린인 정유라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제일 약한 입을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이 모든 게이트에 핵심이고 영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정유라에 대한 소재 파악을 아직도 검찰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병우 검찰로 국민들이 의심하고요.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맞습니까? 정의를 위한 검찰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오늘 당장의 정유라 소재 파악을 위해서 체포를 위한 피해자 신분을 만드는 이 작업을 대한민국 똑똑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만이면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교포들과 국회의원이 아무 수사권도 없이도 찾았는데 어떻게 집에 있던가요? 가정집에? 그것은 밝히기 곤란합니다. 거기 안에 정유라가 있는 건 맞습니까? 얼굴은 못 보신 거예요? 정유라 소재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얼굴을 혹시 못 보셨으면 빈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도 확인하셨군요. 그 교포들이든 의원님이든. 검찰에게 피해자 신분만 만들어주면은 당장 체포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특검의 검찰의 의지네요. 의지의 문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나저나 미국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던 그 청와대 간호장교 조대위. 네. 청문회에 본인은 나오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아직도 군에서는 뭐 정확치 않다 나갈 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세월호 7시간 청문회인데요. 예, 조대위가 불출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출석으로 결론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4월 16일에 당일 주사 바늘을 꽂았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요. 안 나오는 걸 보니. 그리고 이제 22일 날 오겠다고 추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거나 내지는 수술 이런 다른 핑계로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하. 조대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바닷물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죽어간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요. 용기를 내달라. 알겠습니다. 조대위도 나와야 하고요. 우병우 수석도 나와야 하고요. 정유라도 나와서 부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유일하게 지금 사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늘 청문회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이세요. 독일을 다녀온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